現実的と判断し、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2011년이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3월 11일 지진이 났어요. 그랬었죠.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규모구란 말이에요. 이거는 살인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황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거기 있어서요.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 나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때 분명히 1, 2, 3호기는 전부 녹을 것이니까 물 준비하고 물이 안 되면 콘크리트 집어넣어야 된다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설마 일본 원자로가 녹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방심한 거예요. 네. 근데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늦었죠. 10주 동안. 보통 우리 초기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초동 대응이 너무 미진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그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보시다시피 이제 1호기 폭발해서 1, 3, 2호기 순서로 터졌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천장이 날아갔죠. 완전히 발전소에 정전이 난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원자로가 너무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히지 못하니까 연료가 이제 막 고열로 올라가죠. 녹았죠. 그리고 이게 흘러내렸죠. 멜다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이 갔죠.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 안 되죠. 안 절대로. 되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본이 장담을 했고 그런데 오판 그리고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슈카. 원자로가 팡 하고 터지잖아요. 빵 터지면 안에 있던 그 어떤 방사성 물질이 막 영화에서 막 퍼져 나가서 주변이 난리가 나던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나요? 있었겠죠. 근데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그 부분은 소위 그 필름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일본 측의 그 축소 은폐의 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 지금 영상에서 중요한- 그 펑 터진 건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측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 거죠.今まで漏れ出したの放射能の総量はどのぐらいでしょうか。放射能の総量につきましては、最新のデータは、今しばらくお時間をいただければ、そこではお知らせできるかと思います。 초기 대응도 잘못됐고 그리고 중간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부터 하다 보니까 뭐 체르노빌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 하는데 체르노빌은 하나였거든요. 네. 이거는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중에 세 세 배는 개. 될 수가 있겠죠. Выше! Держи это место! Держи! Держи! Где дым идет? Где дым? Вот так держи! 체르노빌보다 더 셀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영향이 더 크겠어요. 체르노빌은 일단 한 다음에 결사대가 들어갔어요. 28명. 그래서. 전부 유서, 수구, 아들, 딸 마지막 네. 입 맞춘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적이 군대라고 하잖아요. Red Army. 조국의 목숨을 바친 거죠. 들어가서 밑에 물이 안 되니까요. 콘크리트 다 쳤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지하수하고 만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체르노빌은 그나마 수습이 된 건데 그리고 또 지붕도 쌓았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일본도 저기 군대가 없으면 사무라이가 들어가서 막아야 된다. 아마 이거는 100명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했는데 결국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도쿄 전력은 사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란 말이죠. 여기는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회사 이익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공익의 개념이 상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처음부터 안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네. 그래서 정화장치 뭐 있지만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진 것이고 이제 수습하기는 많이 늦었죠. 要は何個分かるのか確認してる。ああでまだ分かんない分かんない。分かってまだ行ってねえんだよ。あ海まで行って数えてこないと分かんねえよ。太平洋まで行くのか。あ太平洋まで行かないと分かんない分かんねえよ。 선생님 근데 그 당시에 저 사고 났을 때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막 피해를 입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어떤 피해들을 입었었나요? 일본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근데 한 가지는요. 난민이 16만 명 정도 다의 그 요양소 또 체육관 뭐 이런 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도쿄까지 한 250km 차로 3시간 거리거든요. 그 도쿄시에 방사능 수치가 20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4월 말쯤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들이 우산 받치고 나갈 것인가 아예 나가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영향원에 들어왔죠. 네. 간접 피해를 받은 겁니다. 아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공포심 정도 그런 수준으로 퍼졌던 기억이 진짜 나거든요. 저 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바다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바다가 바다. 코앞에 있는 걸 알고 저기에다 지은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이미 터졌을 때 바다로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 상황인 건 거죠? 맞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우리 날카로워. 유난히 맞죠. 저희 에이스입니다. 맞아요. 왜 바다에? 왜냐면요. 이 원자로가 돌아가려면은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바닷물 식히는 건 아니고 좋은 민물도 식히죠. 이게 증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 증기로 터빈 돌려요. 그러면 이제 발전기로 전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걸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또 돌아가죠. 재순을 하니까. 그 식히려고 하면은 냉장고를 쓰면 너무 비싸죠. 그렇죠? 가성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것 중에서 차가운 거. 그게 강물이거나 호수거나 바다거나. 일본은 바다를 택한 거죠. 우리나라도 바다를 택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저는 하나 들으면은 네. 두 번째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러시면 어느 정도 터졌을 당시에 그럼 좀 흘러 들어가는 당연하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야산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루에 1000톤 정도씩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중에 400톤이 여기 발전소 1, 2, 3, 4길 바로 밑을 지나서 가요. 관통. 그러니까 이게 방사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녹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노출됐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몽땅 있겠네요. 싣고 그대로 싣고 가버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바다에 흘러나온다는 걸. 수맥이 판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방류가 됐으면 우리나라에도 그 물이 흘러갔겠네요? 아, 우리 유민 씨도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요. 네. 일부는 해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해석되겠죠. 바다는 무한하니까. 근데 문제는 총량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지지만. 이 그래프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도 몰랐죠.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바다가 2배가 된다는 건요. 총량이 굉장히 많을 때 평균량이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바다가 엄청 크니까 그거를 무한대잖아요. 다 만들려면은 이게 어마어마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5년도 걸리지 않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벌써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벌써 우리 수산물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계속 그 방사능 검사도 하고 했으니까 네. 아마 우리가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죠. 근데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일단 첫 번째가 일본의 주장은 그 알프스라는 데서 정화를 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어디서 들었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일본은 굳이 따옴표로 처리수라고 하잖아요. 서리수. 처리수. 오염수가 아니라. 맞아요. 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直ちに体に影響が出るという数字ではない。海を汚すな。放射能を流すな。危険。閣僚会議で決めるな。 알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니까 이제 말은 그렇듯 하지만 그냥 여러 핵종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모으는 거죠. 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죠. 여과.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다른 데는 가지만 우리나라에는 손 안 벌린 거 아시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저 빼고 다 갔을 겁니다. 도와주겠다. 근데 문전에서 돌아왔어요. 한국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저 자세, 한국에는 고고 자세.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자국 기술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류 기술이죠. 그리고 시운전입니다. 시운전. 완전 운전이 아니고 알프스가 시운전 상태예요. 그냥 시험 운전이라. 아직 완성이 안 된 안 돼 기술이에요. 있어요. 그걸 일본 측이 말하지 않고 시험 운전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고 있나요? 모르죠. 국민도 모르고요. 와, 그런 걸 얘기 안 했나 봐. 알면은 수긍을 할까요? 안 일하기 하죠. 싫어하나 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업운전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죠. 그동안 계속 공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슘도 그렇고 수촌도 그렇고 이런 것 제대로 걸르지를 못하니까 미처리가 됩니다. 그게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1,000개가 넘어요. 하나에 그 한 1,000톤씩 1,000톤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영장 규모로 하면은 6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 그 오염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버리겠다는 게 저거예요? 저거 바닥에 다 버린다고? 이걸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진 것이고 지금 수습하기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버리겠다는 그런 그 몰상식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거를 다 아예 딱 중단시킨 다음에 냉각시킨 다음에 그거만 중단은 어떻게 해요? 중단 못 시켰나 보죠? 지하수. 아니요, 그러니까 저 원자로를 중단됐죠. 중단됐는데 그래도 계속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자동차로 좀 섰어요. 근데 바로 정지 못하고 계속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끌려가요. 아직도 냉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30년까지 계속 가요.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골로라는 게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혀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시 반응을 시작해요. 네.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콘크리트로 매설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불씨가 살아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또 뜨거워지고. 아니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땅 좀 파지 왜? 마지막 사무라이 영화 그 탐 크루스가 그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사무라이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영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근데 저런 원전을 처리한 물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바다에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버리는 물하고 저렇게 사고로 인해서 뭐 완전히 뭐 멜트다운된 거를 스쳐 지나서 나온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일단 그 원전에서 보통 운전대에 나오는 냉각수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처럼 사고 원전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 해결력 다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거는 깨끗한 물이니까 희석해서 버리고 제거하고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는요, 완전히 그냥 노출됐죠. 녹고 굳고 부서지고 노출되고. 그래서 물이 그걸 전부 다 스치고 지나가는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자동차로 치면은 그냥 자동차 세차하고 나온 물, 그거는 먼지만 제거하면은 찌꺼기 제거하면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이 터졌어요. 거기에는 매연, 뭐 엔진 오일, 기타 탄소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몽땅 묻어 나온 거죠. 하부 세차한 거네. 하부 세차까지 싹 다 맞아요. 막 섞여 있고 그냥 막.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먼지만 제거하면은 방사성 물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물을 떠서 보여줬는데 말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방사성 물질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단지 안 보인다 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물이죠.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네. 그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 세슘도 나오고 스트론튬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논, 요오두, 삼중수소도 나오고, 탄소 14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물질들이에요. 맞네. 이 중에서 진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들 네. 보면은 이제 트리튬으로 되어 있는 삼중수소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삼중수소 하니까요. 와, 이제 과학 시간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보통 양성자 하나 있지 않았겠어요? 수소니까. 근데 삼중수소가 뚝딱 나왔겠어요? 있지 않았겠어요? 수소니까. 근데 삼중수소가 뚝딱 나왔겠어요? 중수소 거쳤겠죠. 이종훈 씨 잠깐만 쉬었다 가실까요? 나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 같은데. 이게 이제 지구가 그 아닙니다. 예. 어디서 왔냐면은요. 보통 수소하면은요. 그냥 이거 양성자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멀리 돌고 있어요. 굉장히 멀리요. 아주 작고. 그게 정상이에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근데 지금 보세요. 양성자인데 중성자가 둘이에요. 네.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중성자가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그럼 중성자가 양성자가 돼요. 그러면 양성자가 둘이면은 종류가 달라져요. 우리말로 헬륨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 헬륨이 되는 거예요. 헬륨 3. 이건 굉장히 좋은 핵융합 원료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헬륨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방사선이 나온다가 베타선이죠. 그러면 요 삼중수소 뭐 지금 복잡해요. 많이 복잡하긴데 미안합니다. 삼중수소도 그거 뭐 노출되면은 저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을 건 없는데 네. 여태까지는 양이 너무 뭐 무시할 만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아무리 희석한다 치더라도 총량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3기, 세계 원자로 많아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체레노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생체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맨 끝에 가면은 DNA라고 들어보시면 유전자. 유전자가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전자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끊어버려요. 그러면 끈이 헐렁해지죠. 이제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내장일 수도 있고, 백혈병일 수도 있고, 혈액암일 수도 있고, 골수에 가면 이제 그 골수암이 될 수도 있고. 무서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모를 때는 합리적으로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게 맞겠죠. 쌤, 근데 죄송하지만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네. 여기 이 헬륨이 저희가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그 헬륨 가스가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일 것 근데-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양성자, 중성자 합쳐지면 그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가요? 마시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헬륨은. 헬륨이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일단 헬륨이 되면 안정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전한 건데. 안정한다는 뭐냐면은 방사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뭐 안심하시고.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까요? 개그맨 하다 보면 다 자주 마시긴 직업적으로 있어가지고요.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것들이 세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상이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일부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죠. 위장암, 대장암, 그리고 근육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 핵실험했거나 또는 사고 났거나 싶죠. 보통 일상생활에선 발견할 수 없는 물질인가 없죠. 보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 시충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휴, 지금은 기체, 액체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섭게 그냥 보이지는 않죠. 생강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가루 분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뼈를 좋아하거든요. 뼈를 좋아해요. 무서워. 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골수암, 골수암. 백혈병 이런 병을 일으킬 수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르노빌 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도 앞으로 한 25년 되면은 이런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어린아이한테. 어린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받았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왜냐면 세포 분열이라는 건 증식이 막 돼요. 근데 기형을 가지고 증식을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일본의 주장은 그 알프스라는 데서 정화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남아있는 것도 이제 바닷물로 들어가면 희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00만 톤 규모죠. 모은 것만. 네. 희석하려면은 기본적으로 10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톤, 1억 톤을 바다에서 가져오는데 전기가 얼만큼 들까요? 그리고 어차피 바다에 버릴 거 아니에요? 왜 희석해요? 바다에 버린다는데. 아시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양이 작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톤 단위다, 1톤이다, 2톤이다. 그런데 30년 동안 버린다. 그럼 그동안에 300만 톤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500만 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희석하려면 5억 톤이 되겠네요.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네. 그거 지금 검사 결과를 뭔가 내고는 있는데 그거 내는 거 보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잖아요. 도쿄 전력이 최근 내놓은 그 자료를 보면요. 저장 용기 중에 70% 정도에서 그 기준치 초과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배 내지 2000배까지도 높다. 그런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좀 의아하죠? 그러게요. 자꾸 숨기기만 하는 일본이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 기기 자체가 불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의도 제거했고 이제 항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70% 정도는 미처리 수다. 알프스 정화시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정물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참 항의를 받으니까요. 네. 2차 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안 됐는데 두 번째 될까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적인 기술이 갖고 있는 그 성능으로 볼 때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2차 정화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거죠. 새로운 처리 계획 방법, 저 방법을 통한 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2년 뒤에 어쨌건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건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바로 바다로 나가면 그 연안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 짜낸 생각이 1km쯤 밖으로 나가 배수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 파이프관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뭐 100km도 아니고 1km 가는 게 뭐가 있나? 이게 이제 아예 그냥 태평양에다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온 게 맞죠. 태평양이 일본의 하수구냐, 배수구냐. 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太平洋はお前らの下水道じゃないとかなんとか言ってる中国なんて国がありますけど、じゃあ太平洋はあんたらの下水道かと。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인 게 바다에서 파도가 안 치나요? 결국은 다 밀려오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방류한다면 이건 정말 바다에 주는 피해는 엄청나겠죠. 어머 왜. 우와.
나오니까 진짜 무섭다. 140일의 공중국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는 한 220일 걸린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네요. 어, 600일이 넘어가면 이제 동해까지. 저 밑에 적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 그러게요. 기준치의 10배야? 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を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んですよ。もう人類最大の公害ですよ、核汚染っていうのは。 끔찍해라. 시뻘겋게 그래픽을 해놓으니까 더 무섭네.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도달하는 시간이 지금 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그런데 일단 이게 정확하려면은 일본 측이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네. 자, 언제 하겠다. 이게 7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얼마만큼 하겠다. 하루에 100톤씩 할 거다? 아니면은 1000톤씩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계략적인 거거든요. 자, 오염수가 나와요. 이제 동쪽으로 미국 서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면 적도가 되겠죠. 계산에 따라서는 300일이다. 1년 내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태풍 같은 게 불어버리면은 방향 바뀌어가지고 훨씬 빨리 그냥 바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7월 달인데 태풍 마야가 왔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냥 쓸려오는 거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오잖아요. 이건 1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냥. 그래서 문제는 언제일 것이냐이기보다는 사실은 얼마만큼일 것이냐. 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못지않게 걱정되는 거는 선박,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후쿠시마 근처도 가겠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짐을 수만 톤 내려놓죠. 그럼 배가 기울죠. 그럼 바닷물을 퍼와야 돼요. 우리 동해물 가져갈까요? 평형수. 그리고 그걸 그대로 퍼가지고 진해항에, 부산항에, 동해항에, 여수항에, 목포항에. 그거는 몇 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진국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야, 그래.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해류는 해류대로, 또는 방류는 방류대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직격탄이 되는 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아까 근데 그거 보셨잖아요. 그 우럭, 조피볼락 이거 보면서 좀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조금 수산물 먹는 걸 두려워하게 될 것 같은데 어업에도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본은 굉장히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나 씨 말이 맞는 게요. 이거는요. 이 우럭만 그렇잖아요. 가자미는 어떨까요? 더하죠. 밑에 땅 밑에 넓죠. 있으니까. 바닥에 그냥 납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회로 드시잖아요. 그야말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데다가 이거는 그 수입 제한 가지고도 막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공식품 어떻게 막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 잡아가지고 오사카에서 가공합니다. 그럼 오사카에 산이 되거든요. 그건 못 막아요. 그리고 4월 13일 날 발표가 있자마자 노량진 수산시장 혹시 가보셨어요?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아휴.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끊어졌는데 힘든데. 완전히 그냥 그래도 어려운데. 손님이 발길이 뚝 끊긴 거죠. 그게 그 사람 심리죠. 더욱이 과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부 우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쌤, 이렇게나 위험한 건데 일본은 그냥 할 거야. 그럼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 측 주장은 문제 없다, 깨끗하다, 정화했다는 거예요.
寄り道をせずに最短コース、与えられているミッションを完了すると、リトライをしない。 어우, 다 부서졌네요. 저기 지금 얼마나 방사선이 많이 나오겠어. 어떻게 저분들 괜찮은 거예요? 장비도 고장났다고요? 얼마나 세면? 뭐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 아이고. 어때요 이거 보면은? 너무 안전해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런데 저기 아소다로 부총리 같은 사람은 마셔도 된다. 그거 하죠. 그럼 먼저 많이 드시고 부총리만 드실 게 아니고 강요도 다 드시고 후쿠시마 특산 음용수로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망원 제조기지만 깨끗하지 않은 거죠. 공유하잖아요. 그럼 뭐 국제법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국제법상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제재를 해야 되는데요. 국제 해양법 조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뭘 해야 거기에는 기댈 수가 있는 게요. 3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요. 일단 환경 평가를 정확하게 당사국이 전산 코드를 가지고 수백 가지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제 전문가들 다 모입니다. 자, 이건 이렇고 이거 빠졌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다시 보완합니다. 그래서 인접 이웃 나라끼리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일본은 영향평가 안 했어요. 동의 얻었나요? 우리나라에는 이틀 전에 통보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나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공상과학 수준의 방법 전체 한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다 돈이죠 뭐. 일단 해양 방출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보면은 제일 싼 게 지층 주입 있죠? 그러니까 지층 주입은 뭐죠? 집어넣는 거예요. 한 1km 정도 물을 집어넣겠다. 근데 그게 결국 지하수로 되지 않을까요? 또 돌고 또 돌겠죠.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제일 비싼 건 지하 매설이에요. 일단 63빌딩 짓는 거에 100배 이상이 들어가고요. 왜냐면요. 석관으로 미라처럼 완전히 쌓아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10k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면요. 로봇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금방 회로 끊기죠. 그리고 일단 저 정도면은요. 8년이 지났지만 사람이 들어가면은 1분 지나가면은 즉사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바로 나와야 돼. 즉사한다. 1분이면요. 60만 배 하면은 치사량이거든요. 사무라이 정신이 좀 많이 없어졌네요, 일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 실종된 거죠. 수증기 방출이 있는데 저기 쌓여 있는 물들은 이게 말리면은 증발한다고요. 그 자체로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나가는 건가요? 일부는 나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방사능 물질 중에서 휘발성 그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로 버리겠다는 건데 일본이 대기를 전세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수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기 모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1톤도 버겁거든요. 근데 100만 톤을 전기 분해한다? 그리고 100만 톤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 500만 톤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많은 전기가 들어갈까요? 도쿄 전력이 갈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얘기 빨리 좀 해봐봐, 네가. 아, 씨. 네. 네. 아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양 방출 기껏해야 350억 원. 근데 500만 톤 하면은 조금 오르겠죠. 그렇죠? 기껏해야 1,000억 원 정도면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해양 방출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 뭐라 그래? 들러리로 세운 건데 공상과학 수준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방류를 하게 되면 뭔가 당연히 위험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왜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지상 용기 왜 못 누려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니면 인공호수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 용기 비우고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채우고 그리고 다시 퍼놓은 다음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왜 못해요? 체르노빌이 이제 35년 됐거든요. 그 동네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역설적인데 동물의 왕국이 됐어요. 그러게. 화초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물론 방사능 오염도 있지만 그걸 먹고 동물들이 저항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형도 없이 사슴 보면 다 귀가 두 쪽이에요. 세 쪽짜리 없고요. 다리도 다 네 쪽 그대로 있고요. 정상이죠. 심지어 체르노빌에서 보드카가 나왔는데 특산이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체르노빌 보드카가 나왔는데 안전한가요? 약간 방사성 물질이 들었기 조금은 괜찮다고 해요. 톡 쏘는 맛이 약간 알코올이 들어가는 처음이지 거 아니야? 않을 정도로. 핵폭탄 맛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방사성 보드카가 지금 특산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죠. 네. 아니, 그런 거 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일본에다가?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과학관이 찾아오긴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애석한 일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겐세이를 엄청 났겠죠. 인생이. 우리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지 않았을걸요? 이런 일본의 그 작태를 보면은요. 1993년일 겁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러시아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깨끗한 덜한 방사성 물질 990톤, 한 1000톤을 동해에 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수산물 금지했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다시는 러시아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협약까지 생겨서 그게 런던 협약입니다. 그랬던 그런 일본이거든요. 1000톤이요. 와. 근데 지금은요 거의 1,400배, 50년 가면은 2,000배, 3,000배를 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자기네게는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때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 맞아요. 내로남불이네요. 아자성어라고요?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 운동은 좀 미미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런 동의 없이 뭔가 착착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분명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런 촛불 집회처럼. 촛불 집회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몇십 명, 몇백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발탄으로 끝나다가 이제 정부가 계속 홍보를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삼중수소를 귀여운 만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선전도 했잖아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드러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믿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고요. 이것밖에 없나 보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나 보다.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럼 일본에 있는 과학자나 똑똑하신 분들은 왜 그런 말 잘 안 하나 봐요? 정말 놀라운 게 나도 그 지인이 많아요. 네. 도쿄대학, 도쿄공업대학. 근데 전자서신이 끊어져요. 네? 단 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일왕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일왕이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민주화된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죠. 많이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뉴스로 봤는데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이거를 찬성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What we are saying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is that this process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그래서 좀 안전하니까 찬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고 났을 당시에 그 유키오 아마노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요. 그래서 삼임을 했어요. 4년 단위. 그 당시 2013년에 유키오 아마노 총장은 벌써 일본은 방류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분담금,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핵무기 절대 금지, 원자력 평화 이용 절대 권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을 보긴 하지만은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민주당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에 지원을 했습니다. 원자력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를 일단 동조하는 듯 이런 모든 분위기. 그리고 일본은 그걸 최대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앤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의 트위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뒤로는요 자국민 외해 가지고 딴전 피웁니다. 이중적인 태도죠. 수입 규제 기간 느렸고요.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또 안 받는 거. 네, 그리고 품목도 느렸고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원죄가 있잖아요. 일본에 2방 날렸잖아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일본에게는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넘기는 거죠. 절대 지지한다고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냥 관망한다. 그런 정도죠. 그러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정치 외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원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공개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강원 전략을 같이 써야죠. 채찍만 있으면 안 되니까 당근,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그 세계 무역기구 있잖아요. WTO. 네. 2심에 승소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제소했죠. 수입 제한에 대해서. 후쿠시마산. 맞습니다. 후쿠시마 맞아요. 8개인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우리 손을 2심에서 들어줬어. 이건 정말 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네. 듣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명분이요. 왜냐면요. 미국만 하더라도 원자폭탄 실험했거든요. 수소폭탄도 하고. 그러니까 태평양에 사실 많이 버렸어요. 중국도 버리고 러시아도 버리고. 그러니까 별로 큰 소리 못 냅니다. 우리나라는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못 막아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못 막아요. 중국 못 막아요. 결국 우리나라만 남죠. 그리고 우리 지구가 뭡니까? 지구의 진짜 이름은 수구라는 거 아세요? 땅 덩어리가 아니고 물덩어리라고요. 물구수. 왜냐면은 그렇죠. 우주에서 보면은 70%가 물이에요. 파란 지구라고 하잖아요. 파란 지구. 바다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70%가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5대양 순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6대주 풍성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불순물도 잡동사니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일도 아니고 나일도 아니고 우리 일이에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이 푸른 빛의 행성, 우리 지구를 어떻게 하면 좀 지켜낼 수 있는지 바다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쌤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